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나이가 한창 여자들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 대한 고민이 깊은 시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결혼과 직장 생활 사이의 균형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시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요. 결혼에 대한 뜻은 있었기에 마음 맞는 사람 만나게 된다면 좋은 가정 일구어 아이도 낳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인으로서의 제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결혼을 해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이 사회에서 내 자리 하나쯤은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요새는 여자들도 일을 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하고 살 수 있고 자기 주장 밀고 나갈 수 있는 법이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결혼과 동시에 상대방 의사는 상관하지도 않고 제 부인 무조건 집안에 들어앉히려 드는 남자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돈은 두 사람 다 벌면서 가사 일만 여자 쪽에 떠넘기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야근 남자들도 탈락이었죠. 제 나름대로는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사람 보는 눈 길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동등한 배우자로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살기 편해질 것만 생각하고 여자 인생 갈아서 편하게 살려는 남자하고는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만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이런 제 생각은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도 직장 관둘 생각 없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남편을 원하는 거지, 결혼했다고 해서 회사 일에 살림까지 독박으로 하느라 죽어날 생각 없어. 그럴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안 그래? 그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 부인 그런 식으로 대했다가는 이혼당하기 십상이지. 솔직히 이야기하기 편치 않은 주제지만 껄끄럽다고 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할 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강경하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 역시 펄쩍 뛰면서 제 말에 동의를 했어요. 연애하면서 각자 서로 직장 생활하는 거 존중하면서 지내왔던 사람이었으니 이런 부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 확인할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하고 태도 돌변해서 저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말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제 선에서 그 사람 정리를 했을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똑부러지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어서 똑똑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보다 더 고단수이고 야갔던 인간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 진정한 속내를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었겠어요? 듣기 좋은 말 몇 마디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말 몇 마디에 남편을 개념 있는 사람이라 착각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제 입장에선 제 발등을 스스로 찍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작정하고 상대를 속이려 드는데 멀쩡해 보이는 인간이 속으로 그렇게 음흉하고 괘씸한 생각하고 있을 줄 저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알았으면 미쳤다고 얌전히 당해주기만 했겠습니까? 남편과 결혼해도 지금껏 제가 지낸 것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 서울에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본가는 둘 다 지방 출신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는 제법 규모가 큰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두 분 모두 귀농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은퇴하신 후에 인근의 시골 마을에 정착하셔서 소규모로 농사도 지으시고 예전보다 조금 여유롭게 지내고 계셨죠. 직장 생활 오래 하시며 도시 생활에 많이 지쳐서 그러셨는지 귀농하신 이후로는 정착하신 곳에서 어지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자리 비우지 않으시는 편이셨어요. 부모님을 배려해도 부모님께서 저 일하고 있는 서울로 상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로 제가 부모님 계신 시골에 내려가서 얼굴을 뵙고 올라올 정도였으니까요. 엄마, 아빠, 얼굴 많이 좋아졌네? 시골 생활이 잘 맞나 봐. 그러게. 사람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살아야 하나 봐. 우리 딸도 이런 데 살면 좋을 텐데. 나는 여기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지루하고 싫어. 친정 부모님께 투정 삼아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도시에서 업무에 지쳐 보이시던 부모님 예전 생활을 생각해보면 한결 얼굴이 편안해 보이셔서 저도 친정 부모님의 귀농 생활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방 출신이기는 해도 도시에서 퇴직하실 때까지 직장 생활 하셨던 제 부모님과는 다르게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촌에 자리 잡고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남편 학교 다닐 때까지 농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규모도 별로 크지 않고 영 시원치 않으셨는지 걷어지우고 인근 읍내에서 작게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식당도 손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찾을 만한 인구수의 동네도 아니었으니 벌이가 변변치 못한 것은 놀라울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소리를 듣고 두 분 노후 준비나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솔직히 근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자 남편이 황급히 그러더군요. 그래도 자기가 걱정할 일은 없어. 시골이라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두 분 집도 두 분 명의시고 물론 시골 어르신들이니까 한 번씩 들여다보긴 해야겠지만 당신 걱정할 만한 일은 절대로 없다니까. 당사자인 아들이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부모님 노후야 잘 되어 있으니까 제 쪽에서는 딱히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지간하면 상대방 부모님도 노후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으면 했죠. 그런 제 속내를 남편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으니 저렇게 더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해명을 했겠죠. 각자 부모님 노후 다 해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우리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남편 말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저보다도 더 유난스럽게 남녀 평등을 부르짖던 남편의 행동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었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양가 상견례하고 식장 들어설 때까지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부모님은 그렇게 말수가 적고 얌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리어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다소 위축되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저분들이 저러시나 싶을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결혼 이후에 며느리 잡겠다고 기싸움할 만한 양반들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희 결혼이 끝나자 태도가 돌변해 제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었지만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관둘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신혼여행 돌아와서 직장에 복귀를 했고 마침 회사에서 제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주어 돌아오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결혼하자마자 공교롭게도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으니 자연스레 퇴근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신혼인데 남편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지 못하고 퇴근이 늦어져서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고 제가 회사 생활하는 걸 그 누구보다 지지하는 사람이었으니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요새 자꾸 늦어서 당신 서운하지? 그러게 명색이 신혼인데 좀 그렇긴 하네. 남편에게 미안한 반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생각지도 못하게 그걸 덥석 물고 저런 식으로 말했을 때 도리어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야근할 일이 생기면 제 건강 상한다고 요난도 그런 요난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정말로 제가 자기한테 커다란 죄라도 지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니고 서로 잘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느라 생긴 일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저도 그만 서운한 생각이 들었죠. 그러는 동안 남편이라고 아예 늦지 않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영업직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게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야근이 잦아질 때가 아니면 사실 늦는 일은 남편이 더 잦은 편이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그동안 남편이 일 때문에 늦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투정 부려본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걸 서운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 만나면서 기념일에 남편 일 때문에 보지 못한 적도 있었음에도 서운한 티 낸 적 없었어요.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 사회생활이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저도 겪어보지 않은 것 아니고 이 정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서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 전에 그런 티를 조금이라도 냈으면 또 모르겠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응한 남편에게 다소 서운한 기분이 들었더라도 저 사람이 그동안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니 정말로 많이 서운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제 입에 음식 집어넣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졌지만 혼자 저녁 먹을 남편 생각해서 부족한 솜씨로 남아 데워 먹으라고 저녁 식사도 준비해놓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혼 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니 저녁 한 끼 먹는 것은 각자 일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느라 피곤하니 고생스러울 정도로 준비하지 말자고 말이죠. 함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먼저 도착한 사람이 간단한 수준으로 준비하거나 함께 외식하고 들어오는 식으로 식사 문제로 고생하지 말자고요. 미리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음에도 제 나름대로는 서운한 남편 기분 풀어주려고 새벽같이 출근하려면 잘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잠 줄여가며 준비해준 남편 식사였어요. 다음날 저녁에 술 약속 있다고 논다고 고생해서 준비해둔 것 손도 대지 않았을 때 섭섭해서 눈물이 핑 돌 정도였지만 요즘 자꾸만 제게 냉랭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 사람과 괜히 더 거리 벌리고 싶지 않아서 한 번은 참고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러고 며칠간 남편은 술자리 있다며 계속 늦었고 저는 어지간한 일은 챙겨와서 집에서 하면서 최대한 남편 요구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그럴싸하게 되지 않아 며칠 만에 오랜만에 야근을 하고 들어갔더니 공교롭게도 딱 그날만 일찍 들어온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저를 보고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 지금이 몇 시야? 그게 정말 지금 시간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닐 테고 저도 일하느라 죽겠어서 초조검이 되어 돌아왔는데 만나자마자 대하는 태도가 저런 거라니. 지금껏 서운한 점이 쌓여있기도 했고 저도 이번에는 참아주지 않고 욱해서 되받아쳤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사람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위로 같은 소리하고 있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유부녀가 어디 외박을 해? 외박이라니. 어떻게든 일 빨리 마치고 와보겠다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집까지 들어왔는데 무슨 외박이에요? 자정 넘어 들어왔으면 외박이지. 당신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 그렇게 바빠도 계속 일 싸들고 들어올 때 당신 며칠을 동 다 틀 때나 돼서야 들어와 놓고 진짜 몇 날 며칠을 외박한 게 누구인데 지금 누굴 잡는 거야? 당신이랑 내가 같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회생활은 당신 혼자 해? 요새 일 많아서 잠도 거의 못 자는 거 뻔히 알면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야겠어? 결혼을 해도 여자가 자기 도리를 안 하는데 내 입에서 좋은 소리 나오게 생겼어? 뭐? 도리? 듣자 하니 기가 차서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 인간이 그 며칠간 회사 일한다고 그렇게 늦은 거면 또 몰라요. 이건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며칠 동안 남편 회사 일한다고 술 먹자고 늦게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거래처하고 약속 잡혀 있어서 술 먹는 거랑 지 친구들이랑 희희낙낙 마누라 버릇 잡아보겠다며 보란듯이 외박한 걸 구분 못하겠어요? 저도 그만 성질이 나서 빽 소리 질렀습니다. 지 친구들이랑 술 처먹는다고 아침 다 돼서 외박하고 기어들어온 주제에 일한다고 주관하는 마누라 좀 늦었다고 도끼 눈을 뜨고 소리를 질러? 너 진짜 제정신이야? 제가 더는 참지 못하고 전투 자세를 임하자 찔리는 건 마늘놈이 자기도 뜨끔했는지 순간 멈칫하다 도로 고함을 빽 질렀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그럴 수도 있지. 영업일에는 지인들 관리하는 것도 다 일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여자가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줘? 네가 먼저 내 일을 무시하고 이해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은 거실 소파에서 자. 그러고는 문 쾅 닫고 들어와 버렸어요. 몇 분이라도 눈 더 붙이고 나가야 할 상황에 남편이라는 인간이 집에도 들어오기 싫은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으로 머리가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왜 갑자기 저렇게 태도가 돌변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 제가 기혼인 여자 선배들 보고 느낀 바가 많았거든요. 저희 회사는 주변에서 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기업입니다. 남자 사원이든 여자 사원이든 이 회사 들어오려고 다들 참 공부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해서 들어왔겠죠.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온 회사, 결혼하고 몇 년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여자 선배들 보면서 제가 다 안타깝고 아까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선배, 조금만 더 버텨봐요. 승진 심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도 정말 지금 그만두기는 싫은데 우리 회사가 일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 남편 싫은 티내는 거 눈치 보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늦는 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 왜 선배만 눈치를 보고 희생을 해요? 그러게 말이다. 자기야, 현실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씁쓸한 표정이던 여자 선배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굳은 다짐을 했어요.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도 저렇게 하고 싶은 건 내 자리 포기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했던 것도 그런 이유도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었던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요새 세상에 결혼했다고 여자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결혼하고도 자기한테 외조 잘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회사 열심히 다녀. 자기 승진하고 싶다며. 그게 결혼하기 한 달도 되기 전에 들었던 소리입니다. 도대체 그때 그 남자와 지금 내 집에서 나한테 눈 부라리고 있는 저 인간이 정말 같은 인간인지 스스로도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겠다고 그리 조신한 척하고
아내 사회생활 응원해주겠다던 인간의 실체가 저 모양 저 꼴인 걸 알았더라면 남편은 진작 저한테서 탈락했을 거예요. 분명 그걸 저 남자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은 지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여자랑 하고 싶어하니 그동안은 제 생각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제 앞에서만 살살 비위 맞추다가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나니 언제 그랬다는 듯 안면 싹 몰수하고 제 본성 드러내기 시작한 남편 놈이었습니다. 괘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순간 예전에 친구들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식 한다고 해서 곧장 혼인신고하고 잘 안 그래. 그래도 사람이 살아보고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예, 그래봤자 결혼식 한 거면 주변에선 혼인신고를 하든 말든 다 결혼한 줄로만 알고 있을 텐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어? 그래도 그냥 식만 올린 거랑 법적으로 묶인 거랑 어떻게 같아. 결혼 전에 어떻게든 꼬셔서 살아보겠다고 잘하던 남자들도 혼인신고 끝나고 나면 네가 이제 와서 이혼할 거야 어쩔 거야 하는 심보로 막 나가는 남자들도 많다고 하더라. 그때는 뭐 그렇게 야비한 놈들이 다 있나 속으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내 남편이라는 놈일 줄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놈에게 완벽히 속았던 겁니다. 문제는 남편 하나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시부모 되는 사람들이 지방 촌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죠. 이것저것 시도해봐도 변변한 돈벌이 되지 않고 당시 하고 있던 백반집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니 또 그걸 접느니 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은근슬쩍 제 눈치 보며 말을 꺼낸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두 분 식당도 접으시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와서 딱히 다른 일을 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자식 근처에 있는 편이 더 나을 텐데. 당신 행여나 합가를 하자니 그런 소리는 꿈에도 꾸지 마. 내가 당신 부모 모실 거면 내 부모도 모셔야 한다고 얘기 분명히 했지? 당신 뭐 그렇게 서운한 소리를 해? 시부모도 부모인데. 시부모가 부모면 장인장모도 부모지. 내 생각은 전혀 안 바뀌었으니 헛소리 할 거면 입대지도 마. 이미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보통이 아닌 상황에서 은근슬쩍 합가를 시도하려는 운을 떼는 남편 말까지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거 무시하고 합가까지 시도하면 정말로 이혼을 불사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눈치 살살 봐가며 듣기 좋은 소리에서 꼬드겨 놓고 돌변한 놈답게 제 표정을 기가 막히게 읽는 놈이었어요. 이번에도 제 고집 피워 성질대로 했다가는 정말로 이혼당하겠다 싶었는지 놈이 불만이 한가득한 표정임에도 얘기는 더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슬슬 간 봐가며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놈이었어요. 저렇게 야가 빠진 놈인 줄 알았더라면 진작 잘라냈을 건데 어쩌자고 저런 놈을 걸러내지 못해서 내가 이 마음고생을 하고 사는지 집에 들어가는 게 스트레스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퇴근을 했더니 남편과 시부모 세 식구가 오순도순 둘러앉아 희희낙낙하고 있더군요. 저한테는 두 분 올라오신다는 이런 방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무슨 일이 있어서 시부모님이 올라온다고 하면 미리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마누라가 아니라 같이 방 쓰는 룸메이트한테도 그러지는 않겠어요.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시부모님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하는 저와 달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태도는 고압적이고 꼿꼿했습니다. 너 퇴근이 늦네? 우리의 저녁은 제대로 챙겨 먹이고 있니?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60년대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했더니 그게 다 제 부모한테서 받은 거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인사드리고 상견례하고 결혼식 끝날 때까지 제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는 시부모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들네 올라와서 며느리 대하는 태도가 저거라니. 저 사람들도 그동안 내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진두지휘한 인간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의 저자세에 의아했던 부분이 이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네, 그러니까 저 남편이라는 놈이 저하고 결혼하겠다고 평소 제 성향 고려할 때 남편 당사자나 남편의 부모들이나 제가 결국 결혼으로 엮이고 싶어 할 만한 부류의 인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자기도 모자라 제 부모까지 그동안 입단속을 시켜왔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악한 인간이 다 있어요? 이 정도면 사기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마치 다른 사람 같은 시부모 태도에 얼어붙은 저를 보고 시아버지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뭘 그리 멀뚱히 보고만 있어? 시부모가 올라오셨으면 와서 절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생각이 정리되고 나니 남편이나 시부모나 그만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올라오시면 올라오신다고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그러셨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 식구끼리 오가는데 그걸 뭐 보고까지 하니? 애초에 말귀를 들어먹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하는 직감이 왔죠. 그때부터는 저도 며느리한테 조금의 예의 지킬 생각이 없는 시부모 굳이 비위 맞춰주겠다는 생각까지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 이번에는 시간 여유 있으니 한 달쯤 있다 갈까 하는데? 한 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그런다더라도 당사자에게 말도 한마디 없이 비비고 있을 거란 소리가 무례하게 느껴지는데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 계실 거면 숙소를 따로 잡는 게 낫지 않아요? 불편하실 텐데. 아들이 서울까지 상경해서 성공해서 떡하니 집까지 구해 사는데 그럼 부모가 올라와서 다른 데서 잘한 소리야? 성공은 무슨. 자기들 돈 없다고 구구절절 아쉬운 소리 해대서 이 집 구할 때도 도움은 저희 친정 쪽에서만 받았는데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염치가 없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없는 척 저도 그냥 말했어요. 그러면 이참에 저희 부모님도 올라오시라고 할까요? 안 그래도 신혼집에 보태줘 놓고 제대로 봐주지도 못하셨다면서 많이 미안해 하시던데. 뭐? 장인 장모님을? 아니 뭐 굳이 그렇게? 제가 세게 나가니까 그제야 깨갱하는 인간들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들 수준을 알았더라면 제 평생 상종도 하지 않은 부류의 인간들이었어요. 정말로 당장 제 친정 부모님께 전화라도 걸 기세인 저를 보고 그제야 눈치 보며 모레 내려가야겠다느니 급하게 계획을 수정하는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와중에 남편 놈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심술이 덕지덕지 붙었으나 그래봤자 지가 뭘 어쩔 건데요. 먼저 시작한 건 놈이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장인 장모님 올라오시라고 할 거야? 어머님, 아버님은 나한테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올라오셨는데 나는 미리 얘기도 했는데 문제될 게 뭐야? 싸늘하게 되받아치는 제 말에 놈도 할 말이 없는지 들릴 듯 말 듯 웅얼거렸습니다. 하여튼 말끝마다 져주려는 법이 없지. 굳이 우리 엄마 앞에서 장인 장모님 신혼집 보태줬다는 소리는 뭐하러 해? 당신 할 말 있으면 크게 똑바로 해. 뒤에서 기분 나쁘게 웅얼거리지 말고.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정말 가면 갈수록 사람 질이 의심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에 시부모가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어 제 속을 뒤집었어요. 꼭 저한테는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안 하고
불시에 불쑥불쑥 나타나 제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부엌 살림을 제멋대로 무례하게 뒤적거리는 등 허락도 안 받고 와서는 얌전하게 있다가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질만 같아서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판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정작 이 집 구하는 데 큰 도움 주셨던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한 번도 올라오지 않으셨습니다. 전원 생활에 만족하고 계시기도 했지만 애초에 저희 부모님은 자식 독립시킨 이후로는 성인으로서 자식 존중해 주시며 서로의 생활 공간 침해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저 혼자 살 때도 그랬는데 이제 결혼해서 사위까지 보셨는데 오죽하셨겠어요? 아마 제가 지금 남편과 시부모한테 무슨 일 당하고 있는 줄 저희 부모님이 아신다면 놀라서 뒤집어질 일이었습니다. 시부모와 저희 친정부모님을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지 않기가 더 어려웠어요. 적극적으로 보태주셨으면서도 딸 자식과 사이 불편할까봐 한 번에 찾아오지도 않으시는 저희 친정부모님이 계신 반면 어떻게든 며느리 좀 구워 삶아서 자기들 안락하게 지내볼까 하는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시부모라니. 보태준 것 하나 없는 아들 신혼집에 그것도 사돈이 지원해준 집에 한 번을 며느리한테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올라오는 시부모라니요. 그 모든 게 남편이 용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아주 단단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의 진상짓은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 회사 생활에 대해 무시하는 말들 툭툭 내뱉으면서 불만 토로하는 건 일상이고 야근이라도 한다 치면 도끼 눈을 치켜두고 훈계를 늘어놓으려 들었죠. 처음 폭발해서 한번 뒤집은 후로는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옆에서 쨍얼거리며 따라붙으면 저도 한 번씩 참지 않고 쏟아내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속이 그리 시원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이런 피곤하고 불필요한 일을 왜 겪어야 합니까? 저놈하고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골머리 터질 일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 제 나름대로는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정 어머니로부터 이석증이 생겨 서울 큰 병원에서 수술하시길 권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당장 서울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래도 너 혼자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강서방도 불편할 텐데 엄마 그냥 숙소 잡으면 돼. 해준 것 하나 없는 경우 없는 인간들은 말 한마디 없이 불쑥불쑥 잘도 쳐들어오던데 막상 내 엄마는 온갖 예의 차리며 딸 집 한번 올라오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걸 들으니 속상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걸 왜 걱정해? 그럼 딸이 서울에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잔다고? 불편하다고 하면 강서방 하루 나가서 자라고 하면 되지. 일단 진료나 한번 보고 나서, 어? 그렇게 엄마 병원 같이 따라가서 진료도 보고 수술 상담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엄마가 사위한테 미안하다고 한사코 숙소 따로 잡자고 하셔서 저도 같이 나가서 잤어요. 장모 올라오시는 거 뻔히 알면서 집으로 모시라는 소리 한마디가 없는 남편놈한테는 이를 부득 깔았습니다. 다행히 수술 날짜는 일찍 잡혔는데 아침 첫 번째 수술을 하게 됐어요. 지방에서 아무리 일찍 올라오셔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전날 저희 집으로 오시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딸 집 놔두고 밖에서 주무시게 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무려 수술 전날이잖아요. 아무 용건도 없이 쳐들어와서 제 집 인연고는 인간들도 있는데 내 엄마 못 모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놈보다는 나은 인간인 제가 미리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놈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엄마 며칠 후에 집에 하러 오실 거야. 수술 전날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모르는 사람이랑 절대 못 자는 거 알면서? 모르는 사람? 너 지금 내 엄마 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냐?
네 장모한테? 어쨌든 내 가족은 아니잖아.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부모는 내 친가족입니까? 열이 확 뻗쳐올랐습니다. 네 부모는 허락 안 받고 뻔질나게 데리고 오더니 장모 수술 전날 하루 자고 가겠다는 걸 못하겠다고 너 지금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싸가지? 그래,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 부모가 보태준 집에 살면서 네 부모가 멋대로 끌고 오면서 감히 내 앞에서 내 엄마 하루를 못 재우겠다는 개소리를 해? 어쨌든 안 된다면 안 돼. 서울에 널린 게 숙소인데 어디 병원 근처 모텔이라도 잡아서 자면 되잖아. 사람 불편하다는데 꼭 그래야겠어? 그러면 네 부모도 동네 모텔에서나 재우지 그랬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시부모랑 장인장모가 같아? 결국 화가 폭발한 제가 놈한테 쿠션이며 옆에 있던 잡지며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너는 인성이 글렀어! 이 망할 놈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하여튼 안 되는 건 안 돼. 절대 안 돼. 맞기 싫어 내빼면서도 끝까지 짓거리는 주둥이를 잡아 비틀고 싶었어요. 제가 모종의 결심을 하게 된 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놈을 너무 봐준 거죠. 남도 저리는 안 할 텐데 감히 내 부모 홀대하는 남편놈 박살을 내고 말리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에, 숙소가 너무 좋다. 딸내미 덕에 이런 호사도 다 누려보네. 더러워서 놈이 있는데 내 엄마 안 모신다고 친정엄마한텐 호캉스 하자고 비싼 숙소 일시불로 긁어 모시고 갔습니다. 좋아하시는 엄마분이 더 속이 상했어요. 다행히 엄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회복 잘하시고 집까지 직접 운전해 모셔다 드리고 서울로 올라왔죠. 엄마 수술 잘 끝나기만을 벼르고 미뤄왔던 일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집안 분위기 나쁘다고 또 사돈 수술 예약이 나온다고 나름 눈치를 봤는지 얼마간 안 보이던 시부모가 다시 슬금슬금 기어들어왔습니다. 상종도 하기 싫어 눈 뜨자마자 집에서 나와 며칠간 숙소 잡아 나와 지냈어요. 몇 번 더 그런 일을 반복하니 이제 제가 지고 들어온다고 착각이라도 했는지 남편놈이 당당하게 제 부모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다려 맞이 않았던 순간이었어요. 일부러 그들 잘 보라고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도난 신고한 거 범인이 와서 신고하려고요.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깨 쫙 펴고 기어 들어오던 놈이 경찰이라는 소리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곁에 서 있는 노은 부모 꼴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긴 뭐야. 없어진 것도 있고 내 살림도 뒤집어 놓았으니 집안에 기어 들어온 쥐새끼 잡아달라고 신고한 거지. 쥐새끼. 너 지금 그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돈 한 푼 안 보탠 남의 집에 말도 없이 엄청게 기어 들어오길래 좀 모자라나 싶었는데 그래도 말귀는 알아듣나 봐요? 이것이 감히 하늘 같은 시부모한테? 당신 당장 신고 취소해. 당장 취소 안 해? 경찰이라는 소리에 기겁을 한 것들이 제각각 연병을 떨며 소란을 떨어댔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신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경찰이 도착했어요. 한 달 전에 가택 침입과 절도로 신고하셨죠? 네, 맞아요. CCTV부터 보여드릴까요? 한 달이라니. CCTV는 또 무슨 소리야? 집안에 자꾸 도둑이 기어들어오니 잡으려고 설치해뒀지. 예, 제가 설마니 저것들 예뻐서 내 집 편히 쓰라고 그동안 저것들 내버려뒀겠어요? 다 생각이 있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놈이 내 엄마 수술 전날 하루 주무시고 가는 것도 제 놈이 허락을 못 해주겠다며
때려 죽일 소리를 한 바로 그날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CCTV 업체에 연락해 제 집구석 구석구석 빠짐없이 달아놓았어요. 저 인간들 염치라고는 모르는 꼴을 볼 때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건방지게 내 집 쳐들어와서 난리를 쳐놓을 테니 미리 덫을 쳐둔 거였습니다. 저들은 며느리한테 통보만 하지 않고 기어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남의 집 허락도 없이 들어온 주제에 내 아들 살림이라며 며느리 물건들 함부로 쑤시고 다니고 심지어는 자기들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 싶은 것들 허락도 받지 않고 입고 쓰고 지들 백화점이라도 된 것처럼 불결한 손대고 다녔죠. 자기들 딴에는 그래도 며느리 물건까지 훔쳐 쓴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자기들 쓰고 싶은 만큼 쓰고 갖다 두기도 하고 했지만 무식한 인간들, 함부로 쓴 물건들이 제 상태에 그대로 멀쩡히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도난 신고는 그것들 애를 먹이려고 한 일이기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도난과 재산 손괴가 맞기도 했어요. 그 증거는 고스란히 선명한 화질로 CCTV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조택 임윤아 씨, 절도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아니야, 난 물건 훔친 적 없어. 이거야 나? 내 아들 물건 좀 썼다고 절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놈 저거 쥐뿔 뭐가 있다고 대가들 물건이에요? 남의 물건 잘도 훔쳤었다고 제 입으로 불고 있네. 얼른 데리고 가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당신 당장 취소 못해? 시부모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너도 같이 붙잡혀 가고 싶니? 네 부모 끌려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일어나! 운중아! 운중아! 아버지! 어머니! 제 앞에서 으름장을 놓으며 윽박지르던 놈이 제 부모가 수갑까지 차고 경찰서에 질질 끌려가는 꼴을 보고 당황해 허둥거리다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도둑년 놈들의 그 자식 새끼까지 내 눈앞에 꺼지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시부모가 범죄 혐의에서 빠져나갈 방도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 잡으려는 계획 하에 움직였다 보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 혐의는 절도와 재산 손괴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택 침입도 빠질 수 없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가택 침입에는 동거인인 제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함부로 행동한 남편놈의 행실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놈에게 전화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구구절절 장문의 문자를 남겨둔 저였습니다. 그동안 내 허락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시부모님이 쳐들어오셔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내 부모는 단 하루도 내 집에 묵도록 허락한 적 없으면서 한 번도 내 허락받지 않고 시부모님 쳐들어오시는 건 내 허락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그러니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오지 말아달라고. 그 문자에 대한 남편놈 답변이 아주 일품이었거든요. 처가에서 집에 돈 좀 보태줬다고 남편이랑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라? 내가 모시고 온다면 오는 거지 니까짓 거 허락이 뭐가 그렇게 대수인데? 결혼한 여자가 남편 말 따르고 시부모 공양할 줄 모르고 이렇게 건방을 떨어? 네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치든? 이외에 더 지저분한 말이 많지만 굳이 들려들어서 여러분들 귀까지 더럽혀드리고 싶진 않네요. 아무튼 경찰 측에서 보기에 강압과 강제성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들이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어지간히 떨어뜨리고 다녔던 쓰레기들을 직접 확인하는 남편놈과 시부모 표정이 공포로 질려가는 꼴을 구경하는 것이 제법 큰 즐거움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정도 범죄야 피해자가 합의만 해주면 크게 고생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피해자가 저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합의 의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인간들을 최대한 길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돈이야 남편놈 이혼 소송 걸어서 위자료 뜯어내면 그만이죠. 처음에는 멍청하게도 아직 상황 파악 못한 놈이
저를 찍어 누르고 윽박질러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더군요. 너 이 짓하고도 무사히 넘어갈 것 같아?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부모? 누구 말하는 거야? 설마 네 어미 아비? 그 노인네들이 왜 내 부모야? 네 부모지? 시부모면 부모지? 수술 날짜 받은 장모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싸가지 가진 놈 주둥에서 나올 말은 아니네. 그나마도 니놈이랑 갈라서고 나면 그냥 못 베어먹고 물건이나 훔치는 노인네들에 불과한데 유치장에서 골골거리다 병을 얻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갈라서다니? 그럼 내 엄마 돈 받아 내 집에 살면서 저 거지 부모들까지 끌어들인 니놈하고 내가 계속 살아줄 줄 알았어? 주제도 모르는 놈이. 너 인성 말아먹은 거 처음부터 알았으면 너 같은 질 떨어진 놈은 애초에 내 발채도 못 올 놈이었어. 그런데 주제에 감히 내 부모를 무시해? 고작 너 따위 놈이? 여보, 부르지 마. 이미 상황 종료됐으니까. 시부모도 부모라고? 부모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나 네 범죄자 부모 받들고 살면서 평생 효도하렴. 앞으로 수준 딱 맞은 사람끼리 같이 살면 되겠네. 아, 그것도 저 범죄자들 풀려나야 가능하겠지만. 근데 그게 가능할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당신 서운하게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부모님 좀 풀어줘, 여보. 어딜 맨입으로 범죄자를 풀어달래. 정 네 부모 꺼내고 싶으면 합의금이라도 빵빵하게 준비해보던가. 주제에 돈 나올 구석도 없겠지만. 여보, 여보! 그것들에게 맺힌 것이 많은 만큼 저 역시 결코 쉽게 합의해주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생시키다가 놈한테서 긁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다 긁어낸 후에야 크게 선심 쓴다는 태도로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 새 인간들이 제 발밑에서 개처럼 기고 구르는 꼴을 양껏 다 본 후에야 해준 합의였어요. 물론 이혼 소송은 별도였습니다. 저것들이 경찰에 입건된 것 자체가 제 이혼 사유였어요. 사유가 워낙 다채롭다 보니 소송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부모 계속 저런 데서 고생하다 진짜 돌아가신다고 꼴에 부모 걱정은 하는지 남편 놈한테 빼낼 수 있는 거 다 빼내서 이혼 소송에는 힘줄 여력도 없었던 것이 가뜩이나 유리한 소송을 더욱 완벽하게 끝내주었습니다. 덕분에 합의 이혼도 아니고 소송을 했는데도 비교적 번개같이 일이 마무리된 것도 흡족한 일이었죠. 쥐뿔도 없는 것들이 며느리 앞에서 콧대만 높게 굴던 것도 험한 곳에서 구르면서 있는 대로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나니 기가 팍 꺾여 초라하기 짝이 없는 꼴이 된 노인네들이었습니다. 한 달여 되지도 않은 동안 10년은 좋게 폭삭 쪼그라든 모습에 제 아들 내세우며 남의 집 귀한 딸 우습게 여긴 대가 톡톡히 치렀다는 생각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부모 귀한 줄 알면 남의 부모 귀한 줄 알았어야죠. 내 엄마 그렇게 홀대해놓고 자기 부모라고 무서워할 줄 알았나 보죠? 집이야 당연히 저한테 넘어왔고 아직 저한테 갚을 돈도 꽤 남아있어 전 남편 놈 월급도 일부 차압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력 없는 부모 꼴이 더욱 남루해졌으니 결국 그 부양도 노미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저랑 같이 살던 너른 자가야 당연히 꿈도 못 꾸고 재개발 얼마 남지 않은 동네 허름한 좁은 월세집 들어가 새 식구가 지낸다는 얘기 들은 게 놈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대단하다지만 저는 이혼을 하면서 오히려 결혼 생활에서 받은 막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혼의 아픔 같은 건 남지 않았습니다. 놈 만나고 제가 제일 잘한 게 놈하고 이혼하고 그것들 세상의 매운맛 보여준 거였어요. 지금은 홀가분하게 지내면서 내일 의욕적으로 잘하고 마누라 잘 나가는 거 배아파하며 심술 부리는 놈, 제 인생에서 치워낸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